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오늘 특별히 AR 가상 분야의 다크호스입니다. 디파인의 김현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디파인의 김현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파인의 어떤 정체성, 네네. 어떤 네네네. 회사인지. 저희는 이제 AR 안경에 들어가는 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 다음에 이제 폼팩터 디바이스가 뭐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이런 스마트 안경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창업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시기 전에 네. 대표님이 어떻게 네. 이거 창업하게 됐는지? 사실은 소프트웨어 업계에 분야에 조금 계셨을 것 오래 같은데. 있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코딩을 하다가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새로운 이제 산업 분야의 트렌드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꼭 나중에 사장님이 한번 돼봐야지 그런 꿈을 좀 실현을 시키려고 창업을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하고 계신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네네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는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 거는 일종의 AR을 떠올려 보시면 조금 더 공간 이해가 컴퓨팅.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 공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디지털 공간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공장이나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박물관 같은 데서 실내에서는 사실 위치를 잡는 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야외에서는 뭐 GPS 신호를 받아서 차량 내비게이션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실내 공간에서는 위치 측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이제 뭐 센서를 실내에 부착을 시켜서 삼각 측량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잡는 방법들을 썼는데 이런 방법들은 사실 AR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정밀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GPS 신호나 센서 신호는 저희는 이제 점좌표라고 얘기하는데 사용자가 어디 서 있는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해도 사용자가 실내에서 어느 방향을 보고 있고 어느 높이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뭐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D 이미지를 3차원 공간하고 역추적을 해서 3차원 실내 공간상에서 사용자가 어느 방향을 보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지를 추적을 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공간 자체 입체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측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흔히 많이 사용하는 지도 서비스들을 좀 떠올려 보면 지도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구글 지도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초기에 그런 플랫폼 공급사에서 지도 데이터를 구축해 놓는 것처럼 저희가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해 놓으면 이거를 엔드 유저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데는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전문 장비가 필요했었는데 저희는 모바일 디바이스만 가지고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실내 공간을 이렇게 비추면 실내 공간을 이렇게 스냅샷을 떠서 공간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게 저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주고 있고 저렇게 스냅샷이 떠진 공간상에서 이런 의미를 부여해주는 컨텐츠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현실 공간에서 그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우스 터치만으로 지금 이제 터치를 2번 할 텐데 이게 사용자가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를 좀 표시를 해놓은 거고 현실 공간이 이렇게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도어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이런 비전들이 피사체들을 인식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정밀하게 띄워줄 수 있는 매칭을 해주는구나. 네, 저희 기술의 좀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내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초기에 이제 맵을 구축하는 과정들은 뭐 저희가 직접 이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맵이 구축된 이후에서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들이 사용할 때는 사실 카메라를 비추기만 하면 위치를 역추적해서 컨텐츠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성 측면에서는 좀 많은 효과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R 글래스 말씀도 하셨지만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 거네요. 이거는 카메라만 있으면 뭐 드론도 상관없고 피지컬 디바이스로도 연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뭐 모바일 디바이스로 처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이 접목됐을 때 시너지가 나는 분야가 있을 거고 실제 하고 계신 분야 사례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는 뭐 구글맵의 실내 내비게이션 같은 게 이런 기술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주로 B2B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좀 세일즈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고객사가 좀 다양한 산업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물류 산업 분야
그리고 뭐 제조업 분야, 아니면 뭐 중공업 분야, 건설 분야 다 있네요. 네, 뭐 전시 분야, 뭐 이렇게 좀 고객군이 넓은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좀 물류 관련된 분야라든지 전시 쪽의 분야에 조금 집중해서 그쪽 도메인을 좀 깊숙이 접속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류 쪽은 어떻게 적용을 해요? 뭐 사실 이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 상품들이 굉장히 다품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사용자들이 이제 뭐 이제 최첨단 공장이 아니고서야 아직은 좀 사용자 지식에 의존해서 사용자가 픽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비전 피킹이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전 피킹할 때 이제 물건을 찾는 시간에 눈앞에서 상품의 위치를 보여주면 굉장히 좀 절감을 시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만으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비 투자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월 어떤 과금 형태로 계약을 하시나요? 지금은 연과금 형태로 주로 계약을 좀 하고 있고요. 물류 쪽은 몇 군데나 지금 사실 저희도 시장을 열어가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보통 뭐 원티어 물류사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2군데 정도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 아마 반응은 좋죠.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른 물류 회사들도 인지를 하고 최근에 있네요. 좀 문의가 많이 오고 지금 POC 시작 단계에 있는 고객사들도 좀 몇 군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 효과성들이 좀 검증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도입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질 걸로 예상하고 사실 물류라는 게 사실 국내만 있는 게 해외도 엄청 많잖아요. 그럼 해외 쪽 확장도 어마어마하게 기회가 많겠네요. 뭐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국내에서 이런 확실한 사례가 만들어지면 해외 시장을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뭐 저희가 뭐 CES 같은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이제 그런 해외 기업들도 좀 태핑을 해보려고 작년에 CES 역시나 받으셨다고? 네, 작년에 받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물류 쪽 말고 건설 현장인데 지금 저렇게 이제 예시는 보여주고 계신데 조선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저희가 이렇게 비전으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죠. 카메라로 인식하면 피사체를 인식해서 그 피사체에 맞는 매뉴얼을 실제로 내부 시스템에서 로드해서 매뉴얼을 눈앞에서 띄워줄 수 있으면 작업 생산 속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HMD 같은 거 끼는 걸 좀 불편하거든요. 맞습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HMD 타입 디바이스는 저도 이쪽 일을 하지만 좀 쓰고 일을 하기는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근데 안경은 점점 경량화되어 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사용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OC 하고 있고 아니면 정보화재도 좀 큰 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좀 운이 좋게 하나. 그 내용도 하나 좀. 저희가 이제 이런 유통 물류 분야에 AI 글래스를 적용해서 이런 풀필먼트 전 과정에 AI와 스마트 글래스를 적용해서 그런 물류 도메인의 그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 연구 개발 과제를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확히는 한 95억 정도 규모의 과제였던 것 같고요. 그 규모의 저희가 주간 기관으로 좀 선정이 돼서 앞으로 4년 동안 이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파인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분야 전문 기업들 전문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어서 뭐 대학교도 들어와 있고 수요 기관들도 들어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협력 체계를 잘 갖춰. 이게 이제 개발을 하고 나면 실제 POC도. 근데 이미 뭐 고객사들이 하고 초기부터 좀 이제 태핑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R&D에 녹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참가하시잖아요. 라파에서 또 지원을 해서 공동관으로 나오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전시회 가면은 좀 주목할 만한 볼만한 것들? 실제로 전시회 같은 경우도 이제 불시의 공간이 생겨나고 불시에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제품은 이제 영상에서 나오지만 모바일 디바이스로 빠르게 공간을 스캔할 수가 있어서 현실 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VPS 기술들을 저희가 아마 좀 시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시회 현장을 저희가 일부 스캔을 해가지고 그 공간에 이제 디지털 정보를 입혀서 이런 좋다. 이제 현상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시회도 좀 중요한 비즈니스 타깃이라고 하셨는데 전시회 쪽은 좀 어떤 형태로? 전시회 가면 부스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용자 실내 위치 기반으로 길 안내부터 시작해서 부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MR로 보여주면 AR로 보여주면서 이런 컨텐츠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관광공사하고 그거를 이제 지금 사업화를 시켜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네, 아마 11월에 코엑스에 처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뭐 올해 이제 좀 전체적인 성과는 어떠신지 내년에 계획? 올해도 저희도 뭐 사실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긴 하니까 뭐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이제 매출이 작년 대비 한 100% 이상 성장을 할 것 같고 내년에도 좀 그 정도로 성장을 꾸준히 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유의미한 고객사가 좀 많이 확보됐던 아주 중요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고객사들하고 좀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올해는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뭐 또 좋은 소식 많으시니까 내년에는 또 기회가 더 많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라파 디파인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